국민투표 관리 경비 지출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보름여 만에 50억 원이 날아갔는데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 없는 개헌 드라이브로 혈세만 먼저 집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뉴데일리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세목별 예산 및 집행 예정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헌 국민투표 관리 예산으로 총 195억 1,1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 기준 이미 50억 7,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26% 규모였습니다. 이미 계약까지 체결한 원인 행위액, 그러니까 지출이 발생하기로 이미 결정 약속된 금액은 67억 7천만 원입니다. 개헌안 국회 통과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투표 준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18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16억 6,500만 원, 예비는 9억 7,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국내 예비만 9억 원이고 해외 국외 업무 예비도 7,7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사업 추진비가 1억 9,400만 원, 임차료가 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공관별 투표관리위원회 설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현지 정세 불안 지역 13개 공관을 제외한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산 집행이 과연 납득이 됩니까? 만약에 여권이 물밑으로 야당 의원들과 접촉해서 개헌안 국회 통과 의결 정족수 3분의 1을 확보한 상황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헌안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 집행부터 먼저 했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낭비했다는 말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헌안은 지난달 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48시간 내에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 전체에서 극심하게 반대해온 개헌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는 단식투쟁까지 벌였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진영에서 극심하게 반대하는 개헌안을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예산을 선집행했다는 것은 혈세가 허투루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벌인 짓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분명 때가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 286명 기준 최소 191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절대로 통과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정치 개헌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실제 개헌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표결은 불성립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헌안을 재차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매우 아쉽다면서 방망이를 내리치면서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당초 여권은 오는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막아섰습니다. 이번 개헌안을 놓고 야권에서는 실체도 애매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경우 보수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헌 추진이 장기 집권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왔습니다. 부칙 개정이나 헌법 해석 변경 등을 통해서 현행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개헌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연선 개헌의 시범을 보임으로써 장기 집권을 위한 후속 개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개헌안 발의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이재명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관을 의결했고 다음 날인 7일 개헌안을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같은 달 14일 2026년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 그러니까 헌법 개정 국민투표 관리 경비입니다. 이 지출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선관위는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깨어나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 합의 없이 혈세부터 집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원식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합의 없는 개헌 드라이브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했음에도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서 표결을 시도했고 그 사이 선관위 실무 절차와 예산 집행도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국민투표를 기정사실로 한 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무리하게 집행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국민 혈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그런 상태에서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했다는 것은 심각한 막무가내식 절차 강행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법권 폭주라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과 전혀 협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개헌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격다짐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놓고는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눈물을 훔치는 총극을 벌인 것은 그야말로 정치쇼였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의결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졸속 행정입니다. 인건비 18억, 여비 9억 등은 개헌안이 무산됨에 따라 아무런 성과 없이 정발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금액까지 합치면 손실은 67억 원으로 더 커집니다.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쏟아붓는 막무가내식 무책임한 예산 운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예비비 지출안을 무리하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력으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고 예산이 낭비돼도 무관하다는 전제가 깔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 계산도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의 돈부터 쓰고 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먹이고 싶어서 단팥빵 5개를 훔쳤다가 붙잡힌 안타까운 사연도 보도됐습니다. 물론 경찰이 선처하고 원정을 베풀기는 했지만 정부가 헛돈이 될 것을 뻔히 알고도 날려버린 50억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100만 원씩을 돌린다면 무려 5천 가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50억 원이라는 혈세를 단순한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정치적 쇼의 비용으로 지불한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 그리고 이를 주도한 이재명은 반드시 졸속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